정한경. 정한경. 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정한경. 그다음에 노디 도라기. 네. 네, 여기 이분이 누굴까요? 무슨 아니 조병옥. 조병옥. 네. 예, 조병옥 박사님. 그러면 이분이 이승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성이 많았네요 사진에는. 여성들이 다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있었던 조한호. 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조한호. 예. 그렇죠.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나중에 미국에서 여자 의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네. 예. 성함이 저 네. 잊어버렸습니다. 네. 성함 잊어버렸고. 요거는 조금 나중 사진이죠. 1921년 네. 나중 사진이고 워싱턴 군축회의에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모습이고 요때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통해 가지고 워싱턴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이 기자들하고 이 회담하는 게 남아 있어요. 활동 사진 남아 있고. 활동 사진들. 예, 활동 사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찾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있고, 근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성으로. 예. 어쨌든 이때 이승만 박사의 일성은 그거였습니다. 이때 1919 필라델피아 하고 나서 파리 강화 회담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었죠. 이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그걸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눌려가지고 이랬는데 워싱턴 군축회의에서는 이런 꼴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약소 국가들의 이 독립을 좀 쟁취하게끔 도와줄 거라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일성을 발휘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런 의견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의제에 끼워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1921년에 워싱턴 군축회의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 윌슨의 이 민족 이 자결주의에 의해서 거기에 기대가지고 하는 이런 외교 독립론이 큰 타격을 받고서 이 독립 쪽에 애쓰던 많은 분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냐면 레닌의 볼세비키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공산주의 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거기서 실제로 많이 도움을 주니까 그랬던 거고요. 이 두 분이 이승만 박사는 스승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수님 보니까 독립신문을 이제 갑자기 이 압력을 일본한테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고 결국 아내분하고 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거든요. 아마 그게 97년인가 1897년인가 그럴 텐데 이때 이 서재필 박사께서 10년치 월급을 미리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챙기고 특별히 그 신문사도 딴 데다 넘겨버리거든요. 넘겨버리게 되니까 이승만이 거기에 분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국신문 같은 데다가 갈 테면 가시오라고 막 이 글도 한 3편쯤 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게 10년치를 미리 받은 게 아니라 네. 계약을 하고 왔는데 예. 중간에서 조정해서 그거를 아마 이제 나가게 되니까 하니까 아마 그렇게 줬겠죠. 나는 그 계약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 돈을 다 달라. 아마 그렇게 해서 됐었을 것 같아요.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 예. 그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미국 사고 방식으로 나는 계약 더군다나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가족까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야 가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정부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언론한테. 그런 게 있었고 조금 마음이 안 맞았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뒤에 나는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해서 진학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걸 서재필 박사님이 뭔 박사냐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서 일하라. 거기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이 박사님. 일기는 남아있나 보죠? 예, 그런데 그 일기에 보면은 이승만.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했던 1919 필라델피아에서 네. 그 우리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을 그 다음 날로 네. 미루잖아요. 미루었을 때 서재필 박사가 뭐 다른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셨어요?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은 저는 그게 이승만 영문 일기. 일기에는 일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기에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나중에 이건 따로 하겠다 네네. 했는데 필라델피아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예. 글쎄 다 이제 해석이 다르겠죠. 근데 네. 사실은 그 앞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인에게 보낸 호소문을 읽었을 네. 때 예. 이걸 바로 채택해달라.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우리 원칙을 그것 때문에 지킵시다. 그랬을 수도 왜냐면 있겠네요. 이게 토론 예, 과정을 예, 거쳐서 네.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읽은 대로 그대로 하자고 그러면 이거는 원칙이 안 맞습니다. 네. 그 당시 미국이 이 회의 진행 방식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체계를 세워가지고 네. 정확하게 하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가 다 학교에서 그걸 다 배웠을 겁니다. 네. 특히 서재필 박사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과정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토론이나 네. 우리 옛날에 홈룸 뭐 이런 거죠. 예. 그걸 정확하게 배웠고 그 네. 룰을 지키는 게 그 회의의 권위와 네. 그거를 세우는 거라고 이제 믿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정한경이 눈치 빠르게 그러면 우리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과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은 이승만 박사하고 부딪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만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거를 오후에 더 토론해보고 필요하면 밤에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셨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때 왜 참여했던 교단들이 우리 성공회,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렇게 왔는데 그 불평은 있었거든요. 이 조선에 나와 있는 이 감리교와 이 장로교들은 전부 이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기에 말하자면 아무도 오질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 성공회하고 천주교하고 그 유대교는 당시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종교적인 그룹이었고요. 성공회는 영국에서 식민지가 될 때 바로 미국이 들어왔고 카톨릭은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한 2,000명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역사 속에 그 당시는 약 30%가 카톨릭이었다고. 그러니까 비율이 그랬고 유대교는 뭐 베네딕트도 있지만 그 당시 이미 미국에 한 몇백만 명은 넘어왔을 때고 궁극적으로 한 500명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딕트의 연결과 함께 그래서 그러고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장로교 감리교단의 그거는 못 봤고요. 다만 이제 드밍 선교사가 드밍 선교사가 오고 또 하나는 미세스 쿡이라는 분이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세브란스의 의사로 계시던 쿡 선교사님의 아내인데 쿡 선교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안식년처럼 왔을 때 여기 참여해서 미세스 쿡이 반주를 하는데 이제 제가 1부에는 못했지만 그때 이제 그 미세스 쿡이 그럽니다. 기독교 안에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시고 또 하나 선교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누구죠? 톰킨스 목사님이 우리는 당신들의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그 당시 중국도 거의 실패했고 일본 선교도 실패했을 때 한국이 이제 성공 케이스가 됐던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1919에는 제가 못 썼는데 그 선천에 맥큐언 선교사를 도와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많은 기부를 했던 미세스 케네디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승만 박사를 이제 서재필 박사가
그 조전 작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해가지고 조전을 보내고 또 대표적인 건 이제 드밍 선교사가 3.1운동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왔던 예. 그래서 저도 충분히 다 못했는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 상해 교민단 요거는 1920년 그 우리 12월 28일에 찍힌 요 사진이고요. 우리 여기도 다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손정도 목사님 그다음에 이동영 선생님 여기가 이동희 씨죠. 이동희 씨고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신규식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장궁 선생님, 장궁 여기 없는 말이고요. 저 장궁 선생님 덕분으로 사실은 장궁 선생님 완전히 요 안에 들어가 있던 완전 친 이승만 파였어요. 물론 나중에 되면은 조금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이 소식을 전부 늘 편지해가지고 자세하게 전달하고 써오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 이승만 박사가 이때 뭐가 되죠? 우리 대통령이 되죠. 거기 써 있네요. 그 대통령. 국무령. 이 국무령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요 장궁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이승만 박사의 이제 공식 그 사진, 45세 되셨던 이승만 박사의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구민위원부 임원인데 제가 이 사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잘 모르겠고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노디도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바람이 났다는 등 백년 전쟁이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막 했는데 이분이 제가 지금 이름을 무슨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신마실라. 신마실라. 이화여대 나오신 신마실라 신마실라 선생님이십니다. 이화여대 아마 3기 정도 되셨던 분 같은데요. 예, 이분이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에 아주 열심히 함께 일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국제연맹에 가기 위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제네바로 가는 제네바로 가던 중에 우리 처음에 런던에서부터 이 파리 비행장으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네바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연유로 저는 지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비행기가 그 세계 최초의 상업 여객기였대요. 예. 그걸로 잘 알려져 있는. 예. 저 글씨는 이승만 대통령 글씨.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때 국제 연맹에 가가지고 다시금 이 한국의 독립이라든지 그걸 주장하려다가 그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죠. 이때 59세였던 걸로 알고 58세. 근데 이게 58세하고 33세. 예, 25살 차이 나는 부녀지가 정도 되는데 잘 아시죠? 이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싫어했던 거를 오죽 싫어했겠어요.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그 식민 국가의 지도자를 만나서 고생이 뻔하다. 얘야 너는 우리 집 이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랬는데 정말 독일어, 영어 아주 여러 가지로 능통했던 대통령의 아내로 속기사로 비서로 평생 대한민국의 또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던 자랑스러운 프란치스카 여사입니다. 여기도 조금 이게
나중 사진 같거든요. 이게 이 평양 전쟁기에 있었던 요 사진. 여기 호머 헐버트 박사님 계시고, 여기 이승만 박사 계시고, 여기 계신 요 분이 아마 그 아메리칸 대학 총장이실 거고. 그래서 30년대에는 어쨌든 이분들이 전체가 주로 친한 이 인사들로 이루어진, 옛날에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이루어졌던 그 인맥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게 1919 필라델피아 이후에 결성됐던 한미 친선협회에 남은 관계가 전혀 없죠.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그러니까 뭐죠? 한국 친후회. 네. 한국 친후회는 한 22년, 23년부터는 점점 이제 활동이 없어지고요. 조 한미협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저 한미협회를 기본으로 저 제2차 한인 자유대회를 여시죠. 그때 교포사회에서 왜 당신이 기독교로만 이걸 하느냐, 그래서 아예 한미협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네. 받으신 겁니다. 지금 요거거든요. 네. 제2차 DC, 워싱턴 예, DC. 워싱턴 네. DC의 이게 라파에트 호텔에서 예, 여기 다 피치 선교사님 계시고, 네. 여기 프란체스카 여사 계시고, 맨 뒤에 이승만 박사 계시고, 요 옆에 또 호머 헐버트 박사 계시고, 그래서 주로 기독교인들로서 이루어진 그런 그룹을 형성합니다. 저 회의가 특별히 예. 1942년에 예, 열린 42년.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이제 39년에 2차 세계 대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2차 세계 대전이 있으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승만이 그때 예상하거든요. 우리가 독립의 기회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와이에 있다가 일부러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언제 펴낸 책이죠? 그게 언제? 41년 6월 41년 6월이고 11월 달에 진주만 합격을 12월에.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독립에 정신 나간 늙은이 정도 그렇게 취급을 했다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우리가 너희가 돕지 않으면 반드시 호비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아 어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약 아직도 그 한국인이 지은 책을 그 책을 능가하는 부수가 없답니다. 영어 정치. 네. 그 당시 뭐 모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사서 보느라고 이게 일본이 도대체 뭔 나라야라고 이제 봤던. 일본이 죄송합니다. 네. 저 회의 현장에 야넬이라는 해군 제독이 미군 제독이 네. 편지를 보내서 그거를 읽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내준 재팬 인사이드 잘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렇게 치하하는 그 편지를 저 회의 석상에서.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박사의 뭐 활동한 걸 하다 보니까 자기랑 같이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갈라져 나오고 분파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런 와중에 끝까지 이제 이승만의 편에서 도와줬던 그런 친 이승만 진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때도 무슨 교리문 같은 걸 채택을 예, 채택하죠. 저 때 나왔던 것이 전체가 다 번역도 돼 있어요. 저 당시에 나왔던 게. 네. 예. 제가 한번 발표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제 2차 예, 2차. 네. 홀리웨이. 예, 맞아요. 예,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찾아봤더니 다 있더라고요. 그거 저거는 번역돼 있어요. 네. 그 회의록도 네. 완전 번역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글보다도 김구 선생 사진도 넣어요. 이승만 그러니까 저거 항상 이승만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시정부에게 무기를 달라. 예.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 네.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인정하라. 인정해달라. 예. 그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모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그렇죠. 그래서 그 회의록은 김구 선생님하고 독립문 사파가 들어있습니다. 네. 예. 그 이승만 대통령 사진과 김구 대통령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네. 회의록. 제가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